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다가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더니 또 이제 주말 지나면서 추워진다고 해요. 자, 시장 역시나 갑자기 좀 달아올랐다가 막 좀 다시 막 얼어붙었다가 왔다 갔다 그냥 난리 부르스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시장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좀 컨디션 좀 어떠신지.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아픈 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몸이 이 대상포진이 그 의사 선생님이가 한 번 한 달 정도 지나가야 된다고 그러네요. 안 그래도 댓글에 많은 분들이 선생님 대상포진이라고 말씀 주셨더니 그 정말 아픈데 그래도 이제 방송해 주시고 정말 감사하다. 나 이거 걸려봐서 아는데 6개월 동안 진짜 아프다. 계속 아프다. 막 선생님 쉬셔야 되는데 그래도 방송 나와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또 선생님 최근에 또 수요일에 맨날 고정적으로 하시던 그 연합 또 이제 좀 쉬시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선생님 만날 수 있는 채널이 우리 이슈밖에 없어가지고 더 그 시간을 귀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깊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평상시랑 다르게 목요일에 촬영을 하고 있어요. 원래 항상 금요일에 하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매일 검사를 너무 많이 받아요. 진료 예약 때문에 목요일에 촬영한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시장 상황 얘기를 하기에 앞서 좀 이슈가 많아요. 공매도 금지를 한 거에 의해서 조금 더 후속적으로 정부가 조치를 취했어요. 담보 비율을 외국인과 기관 기준으로 했던 걸 좀 이렇게 맞춰주고 상환 기간도 이제 또 조율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제도적인 여러 가지 어떤 미세한 거를 디테일한 걸 하잖아. 근데 그 메인이 지금 가만히 있어. 공매도의 메인은 공매도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 공매도의 진짜는 불법 공매도야. 그동안 말 안 하게 수없이 치고 그냥 데이터도 좀 늦게 주고 뭐 외국인들 행포가 굉장히 썼잖아. 얘네들도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합성된 포지션을 못 푸는 거야. 짱돌 맞아갖고 지네들도. 그래서 12월 청산 때까지는 그냥 가보자주의로 가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이걸 청산하면 현물 이걸 같이 선물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새롭게 못하니까 일단은 가는 것 같아. 일단 가보자. 근데 언제든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만기 딸 것 같아. 좀 봤다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공매도 그 잔고가 줄어들지 않았다. 개인만 오히려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했다. 그러면서 ETF를 이용하거나 뭐라 그럴까 현물 갖고 선물 레버리지를 더 키우고 현물로 선물의 레버리지를 키운다? 그러니까 합성대금 풀 수 없으니까 선물 레버리지를 그 변동성을 더 키우는 것 같고 옵션을 더 이용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요새 위클리 옵션 변동성이 어떨 때는 어마무시하고 그러니까 위클리 옵션 변동성이 이 그래프를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때는 뭐 몇천 프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축소되고 늘어나고 축소되고 늘어나고 축소되고 이러한 변동성이 계속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12월까지? 포지션 풀 때까지요? 그래서 풀 때까지. 근데 선생님 공매도의 핵심은 불법 공매도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합성을 풀어야 되는 과정에서 이번에 공매도 금지 관련해서 그 유동성 공급자 부분도 못하게 한다면 그 ETF 부분도 오히려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에 조금 더 힘이 빠질 거다. 아니 그래갖고 좋냐. 내가 그래서 ETF 뭐 간단히 예를 들어서 ETF의 상위단에 있는 거 다 매도하라고 그런 거야. ETF 상위단에 있는 거? 어떤 것들이 ETF 상위? 간단히 시스템 반도체, 뭐 한미 반도체, 요번에 하나마이크론도 100% 매도한 거, 뭐 이런 것들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는 어떤 개념이면 이게 안 되니까 그 ETF를 때려버릴 수가 있거든.
그러면 와, 저 미국 시장 나스닥 좋다 해갖고 엔비디아 날아가는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을 ETF로 죽여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신규 합성 편입을 못 시키니까. 그래서 오히려 시장은 약간 더 왜곡되는 것 같아. 그럼 현상이 있고 그것을 왜곡시킨다는 건데 현상은 뭘까요? 현상은 이제 또 공매도 진짜 언제까지 못하겠 거야. 근데 선진국 지수 편입 문제 때문에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1년은 끌 수 있잖아. 근데 선생님, 일본 같은 경우도 그 기준이 좀 다른 거를 이제 맞춰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이게 좀 오히려 이게 선진화되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말장난 같고 이 공매도가 같다는 얘기해서 개인도 그렇고 근데 이거 저 차별 없이 같이 똑같이 해라. 하면 괜찮은데 이게 다 제도권 기득권의 우위의 전략이거든. 그리고 이 짜고 스톱이나 끼리끼리가 많아. 이란 그러니까 거기에서 파벌이 생기는 거고 무슨 파 그러니까 그 파벌의 에너지가 기득권의 에너지고 그런데 이제 나는 내년에 그 기득권에서도 교통정리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요번에 이것도 안 해, 징후야. 방송국 KBS에서 그 유명하신 분들 주진우 그 다음에 최경영이 홍사원 이분들의 그 갖다 얘기해서 또 최경영의 몸을 시사 뭐 이런 프로들이 다 이제 문 닫았잖아. 이게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 응? 금융에서도 이제 그 다음 타자예요. 금융의 구조조정이나 교체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아주 까놓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 우리 대통령이 뭐 사우디나 어디 뭐 해갖고 폴란드 가서 뭐 MOU 맺었어. 그걸 어떤 기득 때리는 그래서 호재 때려. 그쵸. 시장은 반대로 작용하는 느낌으로 주면서 오히려 그러면은 이제 악재성 이슈가 나오면서 이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여론이 또 형성되니까. 그거 합리적 분석하지 마세요. 그러한 에너지가 있었거든. 이제 내년도에 그 팀이 구조조정이 되면 이제 어디에서 수주가 그럼 땡겨버려.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이 왜곡됐던 시장을 정상적인 시장으로 좀 바꿔주는? 야, 이거를 정상이라 할 수 없고 나는 이 사진을 쌓아보니까 그냥 새 싸움이야. 어렵다. 그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쪽이 이기느냐 저쪽이 이기느냐. 내 편, 네 편. 이 금융이 더 심한 것 같아. 그런 게. 그 라인을 타느냐 안 타느냐. 그 타느냐 안 타에 따라 또 나의 연봉이나 돈이 연결되고 비즈니스가 연결되거든. 갖다 얘기해서 금융만큼 갖다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조직에서 물량 오파를 몇백만 주 받으면 나는 벌써 베이스가 수당이 달라져. 그죠. 같은 퍼센트라고 해도. 그래서 그런 세계에서의 라인들이 이제 교체가 될 거야. 그게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 그럼 선생님, 오히려 ETF나 이런 부분에서 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차전지 ETF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인버스를 사자라고 했는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KB스타 2차전지 탑 10 인버스에서 개인은 이걸 2차전지 인버스를 사고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하는 거죠. 기관은 460억을 매도했대요. 4,600억인가? 460억. 그럼 개인은 하락에 베팅하고 기관은 상승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누가 이길지는 모르니까 가격대로 보자. 가격대로. 에코프로는 요번에 90만 원까지 갔잖아. 59만 원에서. 네. 이번에 공매도 금지하면서. 그렇지. 이 에너지가 그 공매도 금지라고 하는 돌발 변수가 이렇게 만든 거야. 그지? 그때까지는 19,000원짜리가 28,000원까지 오히려 인버스는 이게 빠지면서 40% 올랐다가 이게 급등하면서 거의 한 번에 다 까먹었단 말이야. 얘가 이제 떨어지면 얘는 올라가겠지. 가격대를 28,000원, 19,000원, 요 24,000원을 딱 천군백군 중간가. 그 다음에
90만 원, 60만 원이면 요거를 59만이니까 60만 원 쳐. 30만 원이니까 반이 15만 원이니까 75만 원이지. 75만 원이 저항이 되면 75만 원과 60만 원의 반이 요게 65만 원 내지 67만 원이야. 나는 65만 원과 75만 원에서는 매매 안 할래. 에코프로는. 근데 당분간 요 안에서만 놓을 것 같아. 그러면 인버스 그 ETF도 24,000원과 22,000원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그럼 이게 지수 영향력이 있겠냐? 없겠냐? 근데 선생님 또 에코프로 그룹주 하나가 신규 상장을 하잖아요. 그게 악재 같아 나는. 오히려 이제 본주에는 희석이 되니까. 희석도 됐고. 카카오 그룹주들처럼. 그렇지. 그리고 에코프로 그 신규 상장되는 걸로 몰리면 이게 또 숏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런 거고. 에코프로를. 그래서 또 2차전지 단이 안 받쳐주면 코스닥이나 그 시가 상위 종목들의 그 거래소 코스피도 물고 늘어져. 삼성전자만 받치는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금연장 끝났다고 그런 거야. 시가상위 종목들. 시가상위 종목들은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시가상위 종목들 대형주장은 끝났다. 오죽하면 오늘 코스로 삼성전자 70% 매도. 근데 선생님 삼성전자가 저는 우리가 항상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연동이 돼서 주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 20%가 넘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더 늘어나서 22개월 내 최대치 70.66%를 기록했대요. 이제 두 종목 합해서 시총 상위에서 20%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게 이제 내가 70% 팔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 선생님 근데 이번에 HBM 쪽도 매출이 더 많이 나타나고 업황 턴어라운드 되고 D램도 이제 빙하의 해빙기를 지나갔다 하면서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왜 지금 매도를 해요? 더 갈 텐데. 안 갈 것 같아서. 안 갈 것 같아서? 공매도 그거 그 후유증이 이제는 현물로 이제 누를 수 있을 것 같아. 현물을? 이유 없이 죽여버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공매도의 타겟이었던 2차전지가 가격 비용이 너무 높고 해서 지금 조정 중인데 그래서 반도체 좀 안전적으로 외국인에 쏠렸던 거잖아요. 해지를 하고 있는 차익 매수 못하니까 현물을 때렸다 샀다 하면서 그냥? 그 꼬리 변동성을 키울 것 같아. 그래서 70% 때려. 아니 10월달에 그런 얘기는 66,000원대 생각했었어요. 그때 막 어렵다. 10월. 아니 15일 만에 세상이 확 바뀌었잖아. 그럼 또 앞으로 15일 만에 또 세상 확 바뀌면 어떡할래? 파생 변동성의 무서움이 그거야. 이유 없이 이제 죽여갖고 다시 1250 만들어봐. 또 망했다고 그러겠지. 근데 삼성전자 죽인 거야. 지금 그런 작업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봐. 반도체 숏으로. 그래서 거기 하나 마이크론이 대장이었잖아. 네. 34,000원. 이제 28,000원을 지지하나 붕괴하나 보래. 그러면서 이제 이쪽 섹터에서 뭐로 싹 바뀌었어? 자동차로 바뀌었어. 맞아요. 오늘 자동차 분위기가 자동차. 이동한다. 이동. 분위기가 계속. 근데 자동차 이제 때리는 위치인 거야. 자동차 이제 이동했는데 벌써 때려요, 선생님? 이제 그 폭이 작어. 그러니까 우리 일반 투자자 눈에 야 이제 그래프 좋아 보인다. 네. 때려야 돼. 근데 선생님 반도체는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65,000원대 샀어야 돼. 막 그 말씀하셨고 나서 지금 시간이 좀 그래도 지났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그래서 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움직임을 올라오는 거 좀 보셨는데 자동차는 그게 크지 않았는데 벌써 때려요. 왜? 그러니까 현대차는 폭이 더 작다는 얘기지. 노상 보면 현대차는 19만 원 같다, 17만 원 같다. 노상 보면 19만 원, 17만 원. 그 2만 원을 그 2만 원에서 싸우려고 그러면 우리 기아를 77,000원. 근데 오늘 84,000원이야. 네. 때리라고 그랬어. 반. 우리가 기아가 이제 올라갈 때 우리가 떠들었어. 네. 기아가 77,000원대 사도 되는데 난 기아 안 사겠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보다 한미, 하나 마이크론 사듯이, AD 테크놀을 사듯이, 마찬가지로 SL, EG, 그리고 현대 오토 에버. 현대 오토 에버. 13만 원이야. 오늘 16만 원대 반 때리라고 그랬어. 오히려 자동차주들이 다 매도 사인을 주셨네요.
이제 또 이것도 그 짓 할 것 같아서 어떤지. 또 때리는 거. 아니 이게 공매도의 순기능도 분명 존재하잖아요. 거품을 이렇게 좀 없애주면서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긴 한데 시장이 항상 합성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아 그럼 여기는 포지션 롱 여기 슛 이런 생각이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공매도라는 한 시장 그림자 시장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냥 딱 눈에 보이는 대로 현물 시장에서 그 매수매도 수익을 실현하는 그게 더 짧아진 것 같다라는 보폭이 짧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 심해질 것 같아. 그 막 그냥 목표가 좀만 더 오면은 나 이제 매수가 근처인데 하는 사람들은 못 파는 거지 계속. 그냥 못 팔고 그냥 그러면서 이제 중소형단의 종목장으로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오늘 이제 금연장은 끝났다고 딱 느낀 게 그 미국 정상회담이 있었잖아. 네. 미중. 미중. 나는 거기서 이제 국채 가격이 급락하길 바랬어. 좀 거기까지 갔으면 신용이라도 국채 사주기로 했다. 말이라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선생님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새벽에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기사를 찾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한테 니네 콩 내가 사줄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뭔가 그 제스처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뭐 바이든은 뭐 한반도에 비핵화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하고 시진핑은 우리 그거를 내치를 하는 거에 다른 나라가 간섭하는 거는 안 된다. 그리고 그냥 하고 그냥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더 싸우지 말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끝나자마자 이제 독재자라고 그랬어. 끝나고? 화났나 보다. 아니 화난가 보다. 이제 국채를 안 사줘서 화가 난 거야. 선거전이든지 그리고 콩 사는 건 의미 없어. 왜? 구할 데가 없거든. 이거 먹고 저 물류가 다 전쟁사로 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에너지가 그 미국에도. 그러니까 그게 뭐 우호적인 제스처로 내가 이렇게 이거 사줄게가 아니라 우리 필요하니까 산 거예요. 그렇지. 그냥? 가장 중요한 그래서 채권이야. 500억 불이든 1000억 불이든 사줘야 돼. 상징적으로. 그게 4.5에서 4.0을 내는 원동력이 된다. 다시 4.5 갔잖아요. 근데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 그래서 어저께 PPI도 좋게 나왔는데 깎아먹은 게 소매 판매 지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나는 10년짜리 국채가 다시 올라가는 게 더 결정적인 것 같아. 정상회담 오는데. 그래서 나스닥이 일단 음봉이 나왔어. 그래서 나는 이 14,000까지는 갈 줄은 몰랐다. 우리가 10월 말에 13,500이나 13,700원 가더라도 뻥치지 마세요. 이게 대부분이었거든. 뻥치지 마시오. 뻥치지 마셔야 돼. 뻥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더 갔어. 그런데 선물은 못 가. 왜지?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요게 11월 6일 날이 그 9.12 테러 때 풋보다 더 난 2만% 났던 때가 이게 335야. 네. 이걸 뚫지를 금지했을 때. 11월 6일과 지금 11월 10 지금인데 요 쌍봉이야. 지금 선물이. 나스닥은 더 갔는데. 디커플링? 삼성전자 올리고 요거 올리는 거 다른 거 또 죽여버려. 그 삼성전자는 이제 더 못 가면 이제 자동차를 올려. 그런데 2차 전지를 다 지금 죽여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시가상위 종목들은 좁은 박스에서 요번에는 어떤 타전 올라가고 어떤 건 쏘시고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이게 현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동폭이 축소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냥 다 옮겨가긴 해요. 그럼 선생님 한 바퀴 돌겠네요. 뭐 AI도 한번 돌아주고 그냥 이제 돌 거 다 돌면. 그래서 도는 게 잡주들이 돌아가면서 돌 것 같아. 그래서 잡주장이네. 올해 장은 끝났다. 대형주장. 대형장은 끝났고. 그럼 대형주라고 해봤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굵직한 것들이니까. 이제 그런 걸 제한 종목만 사면 먹을 만해. 음식료, 건설, 건자재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도 돌리면서 해. 오늘 세아베스트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종목 나왔냐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떨어진 종목 B 패턴 네. 이런 종목이 갑자기 총 올려.
그리고 바로 죽어. 선수 교체. 선수 교체. 지금 코오롱 글로벌부터 했어. 오늘 세아베스텔 지주가 급등했어. 나는 27,000원 때릴 때 이게 장중에 29,000원까지 갔어. 그런데 그래프 한번 볼래? 우리가 그 테마주에 그래서 요거 팔아갖고 요번에는 한미글로벌 할까 아니면 데모 할까 SY 할까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에서 아니면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을 봐봐. 오늘 여기 종목들 보시면 이제 세아베스텔 지주라고 있어. 세아베스텔 지주. 봐봐. 지속적으로 봐봐. 이렇게 지속적으로 떨어졌지. 이게 이제 29,800원에서 얼마까지 빠졌냐면 2만 원까지 빠졌어. 네. 오늘 29,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종가는 24,000원. 장중에. 오. 위아래가 5,000원이야. 윗꼬리 달리는 거 봐라. 올려놓고 때린다고. 요새 종목의 특징. 올려놓고 때려. 그럼 선생님 항상 말씀하시는 그 물량 늘리게 하기는 좋겠네. 끝내주는 장이지. 따라가지 말고. 그러면 세아베스텔 지주 다음에는 뭘 할까? 뭘 할까요? 데모. 데모 할지 한미글로벌 할지. 그래서 아직 SY. 아직 안 간 거 나는 아직 단순 무식. 아직 안 간 거 3개 해갖고 뽑겠어 그냥. 뭘 뽑으셨나요? 데모가 뽑히더라. 나는. 아 진짜. 자 여기서 선생님 데모 전 SY 뭐가 먼저 갈지. 또 10만 빵. 이게 운빨이고 대신 가장 중요한 거는 안 오르는 거 찾기. 비패턴 찾기. 그래서 요번에 그 자동차 부품단 가잖아.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다 테슬라 연결거리에 이제 2차 전지보다 펫배터리, 자율자동차 뭐 이런 쪽인 개념이거든. 부품단에. 그리고 이제 미국의 밸류체인 공장 짓고 들어갈 가능성을 노려서 이제 그런 거. 그래서 SL, 현대모터는 반만 때렸어. 여기서 한 10에서 20% 더 올라가면 다 때려버릴 거야. 그러니까 13만 원대 사서 현대오토에는 16만 원에서 20만 원 안 봐. 2만 원 남은 것 같아. 18만 원. 그럼 지금부터 그래프는 좋아 보여. 그럼 지금 사시는 분들은 먹을 게 없다고.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아이디어. 이제는 펫배터리나 충전소 관련된 종목 해볼까? 그럼 머니피엔이라든지, 디스플레이텍이라든지, 완전히 바닥 이렇게 망가뜨린 거? 네. 아니면 또, 완전히 파워로직스라든지, 하나기술, 세비캠, 옛날에 유명했던 종목들이지. 세비캠, CIS, 이런 종목들이 다 완전히 그냥 우리가 얘기한 우하향의 바닥,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또 으쌰, 오늘 세아베스트 가면 또 때리자고. 종목 돌리기.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올해장은 끝나서 대형주는 끝나서 하지만 모든 종목들에 웬만한 종목들에 한 번씩은 올라와주는 모습을 연출해 그래서 준다. 안 올라가면 30 내지 50% 먹기는 쉬워. 게릴라 전투하고. 그러면 빠지고. 지금 뭐 오르지 않은 섹터 종목에 내가 들어가서 매복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종목이면 올라왔을 때 바로바로 어떡하지가 아니라 무조건 대응을 대응해야 되고 거기에 아이디어는 시가상위 종목에서 이번에 어떤 걸 올리나. 그러니까 대형주에서 그 분위기는 있는 거죠. 우리가 현대 기아차를 통해서 자동차주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몇 프로 정도 올랐을 때 때려야 돼요? 내 생각에 이 종목은 한 25%까지 올랐으면은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왠지 한 10% 정도만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도 허다하고. 그러니까 시가상위 랭킹에 한 100위 안에 드는 거는 20에서 30 정도면 때려야 될 것 같고 블루칩이라고 하는 중소형따 허리따는 30에서 60이면 때려야 될 것 같고 잡주는 50에서 100도 가고. 그럼 다르지. 그러니까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가벼운지 또 얼마만큼 급락을 했는지 많이 하락했는지 그거에 따라 다를 거야. 그것도 이동평균선 121선 보면서 사람들이 매물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번에 GX건설이 12,000에 우리가 사자 그랬잖아. 금리 날 테니까
지금 15,000원이야. 많이 올랐네 어. 그래도. 근데 2만 원까지는 갈 것 같아. 그 이상은 좀 힘들어. 근데 금리 인하를 해야겠지. 그러면 한번 질문해보자. 우리 한우 총재께서 이제 금리 인하 언제 할 거냐? 금리 인하. 선생님 우리 이 얘기 해보자면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음. 자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된 지표들이 되게 좋았어요. 우리가 CPI 얘기하고 나서 또 PPI도 잘 나왔잖아요. 10월 PPI 둔화세가 확인이 딱 되면서 이제 금리는 정점이다. 이제 인하를 할 거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내년에 언제냐 하잖아요. 내년 3분기냐 아니면 4분기다. 내년에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주변만 떠들지 파월 의장이 중단선언을 했어? 안 했죠. 안 했지. 대리전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안 돼. 야야 니네가 좀 분위기 좀 형성해. 파월 의장은 내년에 이제 땡이야. 임기가? 이제 파월 의장은 다른 누가 대통령이든 다른 분으로 교체해. 응? 그럼 파월 의장이 이분이 변호사 출신이거든. 뒤끝 장렬로 갈 거다. 어? 뒤끝 장님은 끝까지 얘기 안 해줘. 금리 인하 언제 할지? 그래서 요번에 이제 CPI, PPI 좋게 나왔잖아. 네네. 나스닥 이렇게 올렸잖아. 무지 딴지 걸 거다. PPI를 혹시 좀 헷갈리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PPI가 원래 우리가 좀 예상했던 게 0.1% 정도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날보다 0.5%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좋은 수치가 나온 거죠. 2020년 4월 이후에 약 2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호재가 됐어요. 근데 시장은 그냥 쏘쏘. 왜냐하면 소매 판매 지수 때문일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것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 국제금리 올라가. 10년. 그러니까 선생님 그 국제금리 올라간 게 소매 판매 지수가 전월보다 원래 예상치가 0.3% 하락해야 되는데 0.1%밖에 하락을 안 하니까 이게 좀 또 아직인가 해서 또 국제금리가 4.53으로 올라간 거 아닌가요? 그게 매크로의 문제점들이야. 저는 매크로, 푸크로라고 저는. 그게 자꾸 그걸 글로 해석하잖아. 네, 가장 시점은 지금 정상회담에서 만나갖고 기대해서 그게 진짜 싸이 나서 했다 그러면 소매 판매가 그지 같으나 뭐 하든 급락을 해. 의미 없다. 그러하다. 근데 그게 징후가 오히려 깎으로 올라갔다는 건 그 내부자 정보들에서 야 오늘 만나갖고 아무 소리도 안 나와. 핑계네 그러면. 사람들도 거기서 야 중국이 국채 안 사줘가지고 국채 올라간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러네. 아니 정상들이 와갖고 택산 만나서 서로 뭐 농담 따먹게 하고 가? 골 때릴 얘기 아니야. 뭔가 MOU라도 맺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가서 어디 가면 MOU라도 만들고 이게 그래도 바이든이 그랬대잖아요. 미중 관계가 경쟁이 갈등으로 바뀌면 안 된다. 난 그거는 항복선을 한 것 같아. 바이든이?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중국이 안 사줬어. 중국이 자기 얘기하고 갔어. 뭐라고? 뭐라고 하고 왔어? 딴지 걸지 좀 마라.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바이든이 열받았어. 그래서 독재자라고 한 거야. 아니 그냥 자기네들은 고등기를 가고 있다. 니네들이 이상한 놈들이다. 중국이?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선생님 뭔가 이제 부동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중국의 10월 소비와 생산이 모두 지표가 좋게 나왔어요. 소매 판매 지수, 산업 생산 지수 모두 상승을 하면서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황금 연휴 특수 때문이고 그 이후에 좀 하반기 또 이제 계속 연말까지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하고 뭔가 우호적으로 해서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중국도 내부적으로 지금 썩어서 지금 심각해. 심각하기 때문에 대마불사를 지금 끌고 가고 있을 뿐이야. 여기서 삐그덕하면은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입장도 미국이 계속 공격해 오면 이게 이제 지네들도 더 벅찬 거야. 그러니까 그거 서로 합의가 맞아서 이제 밑에 그 책사 그룹들이 이제 여기서 싸우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제 끝입니다. 시간이나 벌죠. 미국 대선 트럼프 꼬시죠. 뭐 이렇게 시간 지연 작전을 쓴 것 같고. 그러면 중국 어떡하냐? 더 강경한 정책 나온 것 같아.
미중 관계가 조금 더 이제 공격이 느슨해지면 그래서 엔터 하지 말라 그런 거야. 요즘 또 증권방송 좀 틀어보니까 뭐 엔터주 얘기하던데요. JYP 뭐. 근데 JYP 그 4,000원, 5,000원대 왜 안 하시고? 그 선생님 저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브, SK하이닉스 쓸어 담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에서는 눈에 보이게 외국인 사는 게 이제 못 가. 살 만큼 사서? 아니야. 그거 갖고 폭탄 제조하니까 꼬리 변동성 먹으려고. 사는 게 위험하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어렵다. 옛날에는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왔다. 그럼 좋은 거였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고 하면 안 좋은 거라고요, 선생님? 이제는 오히려 그거 갖고 3% 5% 죽이면서 위클리 옵션 갖고 1000% 2000% 먹는 변동성 매매할 것 같아. 그래서 지수는 또다시 2250과 2550 300포인트잖아. 네. 그러면 2400을 중앙값으로 그냥 이런 내년 4월까지. 그러면 요때 올릴 때 자동차 올려. 그러면 삼성전자 뭐 다른 거 죽여. 삼성전자 죽여 현대차를 또 죽일 때 또 삼성전자 올리거나 또 다른 섹터를 올려. 이때 이제 또 지주사라든지 아니면은 우선주. 요번에 LG 그룹들이라든지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을 1등에서 50등에서 요 순서들이 이렇게 주기를 어떻게 이루나 한번 어디는 상단, 어디는 하단. 그럼 하단에 있는 걸 잘 찾아야 돼.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순환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왔다가 자동차 왔다가 다시 2차전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랑 지주사, 삼성물산, 현대건설. 어차피 올릴 거면은 이미 많이 하락했던 걸 올리는 게 더 크게 먹기 때문에 굳이 손 탔던 그런 섹터를 건드리는 것보다는 그리고 대주주의 거버넌스가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자사주 규제할 것 같거든. 좀 자사주 소각할 수 있는 그런 것. 주주 친화적인. 그러면 롯데 지주, 삼성물산 그리고 이제 그동안 징글징글하게 빠졌던 그 그룹 주가들 찾아다니는 거야. 근데 자사주를 소각하려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익이 엄청 많이 나서 주주 환원 정책을 하거나 아니면 상황이 안 좋아서 주주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그래도 친화적으로 뭔가를 합니다. 하면서 그럼 하든가. 후자 쪽인데 이제 규제 그 법률을 좀 바꿀 것 같아. 몇 % 이상은 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뭔가 만질 것 같아. 지주사 부분도 자사주 부분도 건들 것 같고. 지금 지주사 관련해서 우리가 하면 그냥 가장 무거워서 잘 안 가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한 삼성물산. 삼성물산도 하고 현대모비스도 좀 마시고 현대건설이 한 30% 정도 나올 것 같고. 현대건설. 그럴 것 같아. 선생님 삼성물산이 그래도 좀 움직임이 나쁘지 않다. 이제 10,000원 남았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근데 10,000원 남았어 이제. 10,000원 남으면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왜 들어가? 10만 5천에 들어가서 12만원부터 파는 건데. 그 선생님 현대모비스는 어때요? 지금 들어가도 돼. 현대건설은? 들어가도 돼. 지주사 하면 또 징글징글한 롯데지주. 그건 좀 올랐다? 응? 그래도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롯데는 너무 많이. 근데 35,000원부터는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선생님 지주사에 있는 우선주는 어때요? 현대건설 우선주. 요새 우선주는 못 건드려. 거기까지 물길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꼬리 변동성을 이용한다, 뭐 변동성을 크게 하려면 사실 우선주만 한 게 없잖아요. 우선주는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작은 거래량으로도 금방 그냥- 딱 올릴 수 있는데. 근데 그 게임이 아니라 그냥 배당 투자. 그냥 배당으로. 오히려 그 라더견 사태로 내년도에 가스 요금 올릴 그 3,000리 서울도시 가스 이런 게 더 나을 것 같아. 우선주는 우선주보다는 지주사다. 지주사, 그러니까 현대건설 뭐 이런 종목들이고 현대건설 이런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것들 4월달 총선 정책 관련된 종목들. 총선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한다면 정치인 테마주가 아무래도 가장 그러니까 이제 뭐 뜨겁지 않아요. 안랩, 써니전자. 안철수 관련된 안랩만
그 다음에 남산하이 리뉴. 그건 이덕영 관련주. 이렇게 하나씩 연결시켜봐라. 이제 한동훈 장관이 핫하니까 한동훈 장관은 노을이나 태양금속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타짜들이 네이버 되면 누구 관련주면 딱 미리 맞아. 나는 지네들이 몰랐는데. 하는 거, 쫙 정리해놓고 이겁니다라고. 들어와 이렇게 하고. 근데 선생님 그거 어떻게 보면 그게 시세 조정 아니에요? 뭐. 그 사람이 정말 그거랑 관련도 없는데 허위 정보 유출 유포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혹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게 다단계 마케팅이 아니에요. 사돈의 8촌이 뭐 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게 다단계 마케팅이야. 소설 시나리오를 짜서 시나리오 각본해갖고 땡기면 사람들 이건가 보다 하고 와 따라오게 하는. 그 작전 기술이 하나 나와. 다단계 시나리오. 보이스피싱도 시나리오를 짜잖아. 이런 얘기 나올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이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갖고 어느새 벌써 돈을 송금하게 이렇게. 선생님 근데 정치인 테마주 얘기하다 보이스피싱 얘기하니까 논리가 똑같아. 왠지 정치인 테마주는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나는 할래. 낚일 것 같아서. 나는 안랩 같은 거 할래. 대신- 안철수 또 나올까요? 아니. 또 철수 막 이런 얘기 아니지. 나오잖아요. 이제는 조국 관련주, 뭐 하청기. 맞아 이번에. 이제는 국회의원 되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야. 되면 에너지가 어마무시할 거야. 그리고 사라지는 정치인도 많을 거야 이번에. 흥망성쇠가 굉장히 센 총선일 것 같아. 이번에 인맥의 교통정리들이 있을 것 그럼 같아. 선생님 정치 테마주를 우리가 투자를 저는 저의 성향은 안 하지만 선생님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수많은 그 한 사람에 관련된 종목들이 뭐 여러 개씩 나오잖아요. 세네 개 중. 그래서 하나씩 찍어갖고 1,000만 원씩만 해볼래.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을 골라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사람에 관련된 종목을. 아니 조국 화청기계 안철수 안내 어느 게 또 여기도 어느 게 튈지 모르잖아. 그죠? 그 사람의 테마주 3개 중에 뭐가 갈지 모르니까. 그러면 한 4개 정도 잡아놓고 여기서 또 돌리는 거지 뭐 6개월 동안. 높일 수 있는 거 짧게 잡고. 여러분들 하실 분들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저처럼 안전하게 하고 싶어요. 저는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괜찮아요. 남 얘기라고 해도 저는 좀 편안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시장을 어떻게 만드냐? 질을 악화시키는. 그쵸. 완전 잡주장이잖아요, 선생님. 그런 소위 장이 될 말해서. 거. 그렇게 장이 될 거. 이번에 산타 할아버지가 잡주에서 오시나요? 난 그래서 종목 산타 랠리 시가상이 산타는 아웃. 왕산타 할아버지가 와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새끼 생각이 들어요. 산타만 이제 돌아다니냐. 근데 새끼 산타들이 막 신속하게 움직였다. 애기 산타들이 애기 산타들이 각종 종목에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반짝거렸다 사라지고 반짝거렸다 맞아. 사라지고. 그런 그리고 부분이. 최악의 경우는 줬다 빼서 진짜 기분 나쁘다 그거 줬다 뺏는 거. 왜 그런데? 가장 나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번에 공매도 금지를 하면서 이제 종목들이 조금 더 순환매가 빨라진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분명한 모멘텀이 있으면 그런 종목들은 또 다시 한번 힘을 받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큰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또 그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저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 웅진그룹이 2차전지에 손을 대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2차전지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다라는 기사들이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 이렇게 2차 전지에 왕창들 물렸구나. 그 기사들 빈도수 거기에 내가 예를 들어서 작전 설계할 때는 기사를 만든다니까.